여론조사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겨레에서 지금 메타 분석하고 있는 내용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외에 현안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전문업체입니다. STI 대표 이준호 대표 막 자리에 앉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뉴스다이브에는 오늘 처음 출연해 주시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해 드리는 게 맞죠? 맥 정치사회연구소. 그렇습니다. 예. 맥을 짚고 다니는 맥 소장입니다. 예, 맥 소장님, 우리 서용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두 분 다 일정이 많은 분들이라 컴팩트하게 네. 필요한 얘기들만 딱딱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들어오시면서 동접이 약간 빠지는데요. 여러분 가지 마세요. 오후 4시에 좋은 방송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못지않게 좋은 방송 만들어 볼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겨레와 지금 STI가 115개 여론조사 종합 추출해가지고 여론조사 메타 분석을 했습니다. 5월 11일 기준으로 3자 가상 대결을 했던 내용을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이재명 후보가 48.2, 김문수 후보 28.4, 이준석 6.1, 그리고 기타 없음 모름이 17.3 나온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어제 리얼미터가 공개했던 여론조사 역시 3자 구도로 보면 이재명 52.1, 김문수 31.1, 이준석 6.3, 투표할 후보 없거나 잘 모르겠다가 10.5 이렇게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 지난 몇 달간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거의 가반에 육박하거나 넘는 독주 체제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대선이 한 20여일 남았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이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까요? 큰 변화가 있죠. 큰 변화라면 이재명 후보의 지금 과반이 넘는 지지율이 역대 최고의 지지율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더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와의 어떤 그런 격차가 좁혀지는 그런 상황을 보긴 힘들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과반을 넘는데 역대 87 직선제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51.6%. 그랬죠. 예. 그다음에 지난 이제 87 이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아버지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때도 직선제긴 했는데 그때가 53.8%가 그랬어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55%에서 60에 육박하는 수치들을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말을 하자면 그건 압도적 승리가 되는 거죠. 압도적 승리의 어떤 지형은 형성됐다. 지형은 형성됐다. 그럼 우리 여론조사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115개 여론조사를 종합 추출한 메타 분석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추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저는 55% 내지는 나아가 60% 전망이 고개를 드는 것도 일정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텐트와 내란 전 두 가지 키워드를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빅텐트와 내란. 우선 첫 번째 이른바 이제 반면 빅텐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 세워보지도 못한 셈이고 오히려 중도 그리고 보수까지 아우르는 친명 빅텐트가 세워진 셈이죠. 최근 몇몇 가상 대결에서 과반 넘기는 결과는 그 반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반명 빅텐트하고는 완전히 반대 개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조사해 보면 선거할 때 왜 맨날 텐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뭐 없는 사람들이 텐트를 칩니다. 아니 뭐 양옥 주택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왜 텐트인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텐트 빨리 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 MBC 코리아 리서치 5월 5일 조사를 보면은 좌우 인사를 망라한 선대위에 대해서 잘했냐 잘못했냐를 물었는데 중도층의 65%가 잘한 일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 등의 이제 공약으로 중도를 넘어서서 진보까지 파고드는 그런 캠페인에 힘입어서 51%라는 역대 최다 득표를 거두었는데요. 그와도 좀 겹쳐지는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는 이제 내란 극복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탄핵 선고 이후에 대선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당시에는 이제 탄핵 선고 끝나자마자 선거 국면으로 아주 빠르게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대선은 탄핵 선고까지의 과정도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고요. 중간에 아시다시피 이제 구속 취소도 있었죠. 그리고 탄핵 선고 이후에도 뭐 헌법재판관 후보 증명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전화 파기환송까지 상당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어떤 일이 펼쳐졌냐? 광장에 있는 민심하고 선거에 있는 표심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같이 이어지는 대단히 특수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예. 그래서 압도적 정권 교체의 정의를 만약에 60%라고 본다고 하면은 현재 민주당 지지층 40%에 더해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 20%까지 합쳐질 때 압도적 정권 교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뭐 어쨌든 역대 최다 득표율의 가능성이 상당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지금 대단히 무거운 이유는 표를 던지는 사람 3명 중에 1명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네.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내란 세력은 정리하고 싶다. 네. 이런 마음이 작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보면 선거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온 국민들이 다 거의 뭐 정치 전문가가 되셔서 큰일 났어요, 진짜. 그렇죠. 예. 구도 인물 정책인데 먹고 살 일이 요원합니다. 그렇죠. 같은 이제 정책 예. 부분은 이제 진보 보수 쪽에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민생에 대해서 예.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구도 자체는 이거는 억지로 만들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 조기 대선의 구도는 내란을 종식시켜야겠다는 국민들 여론이 구도가 짜져 있어요. 이건 정권 심판이죠. 기본적으로 그게 있다. 깔려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김문수 후보가 되면서 탄핵을 반대했던 쪽이 후보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란 유지.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지금 내건 게 좌파 척결입니다. 예. 그러면 내란 종식 때 좌파 척결이면 구도는 끝났잖아요. 예. 그러면 이 구도를 지난 대선에서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각 당이 노력하거든요. 정권을 심판해야 됩니다. 이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쳐서 그 구도를 형성했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구도가 형성돼서 가는 선거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득점 포인트는 인물이에요. 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인물론에 있어서의 평가. 그러면은 비호감도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후보보다 높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세 후보 중에 그렇게 비호감도가 높은 편으로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비호감도가 그러니까요. 높은 걸로 그거를 나오죠. 가져간 사람이 또 따로 생기고 네. 심지어 중도 확장을 해가면서 구도가 나름대로 유리한데 인물 자체도 중도 확장과 통합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합리적 보수도 끌어안겠다고 하는 행보들이 결국에는 인물 면에서도 경쟁력이 생기면 구도와 인물을 거의 우위를 점하면 55에서 60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몇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먼저 선점할 수 그렇죠. 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그 시간을 좀 두고 있었던 여론조사를 종합적으로 추출해서 메타 분석을 했을 때 내용을 잠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요 포인트들마다 또 뭔가 움직이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5월 10일 새벽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후보교체 일련의 과정들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그 과정은 뭐 수많은 뉴스들 보셨을 테니까 그렇다 치고 저희는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결국 당원 투표로 부결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원들이 한덕수를 원했던 당원들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랬겠죠. 뭐 82.82%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한덕수를 바꾸는 거 안 돼? 라고 얘기한 이유는 뭘까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얘기했잖아요. 인간 말종 같은 짓을 하면 이게 그 보수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 이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소리를 품격 있게 하기 때문에 아니고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걸 주도했던 사람을 인간 말종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데 아무리 한덕수를 원한다 하더라도 그런 인간 말종 같은 짓으로 뽑힌 후보를 우리가 찬성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겠구라는 그런 동조화에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저는 그냥 상식적인 편에서 이 반대를 던졌다.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도 솔직히 국민의힘의 보수 당원들도 합리적 사고를 그래도 최소한 하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해도 너무했다라고 본다라는 네. 게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 말종이라는 말은 제 말이 아니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 네.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할 겁니다. 네. 최근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예. 지난 이제 당원 투표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던 대목이 아니 있어 그러니까 보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질문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론조사라고 해놓고 단일화를 한덕수 후보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말하자면 아니면 한덕수 후보로 가는 거 앞에다가 뭐 당원 당규에 맞춰서 뭐 이런 표현을 넣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여론조사가 있습니까? 뭐 그거보다 좀 더한 여론조사도 가끔은 있기 때문에 예, 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평가는 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문제는 편향된 문항이냐 아니냐의 논점과 좀 무관하게 예. 당원들의 기존의 평가나 인식
선택하고 이번 선택이 좀 연장선에 있다라는 대목인데요. 지난 전당대회 때 당원 투표 결과를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61%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38%를 얻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5월 9일 KBS 여론조사를 보면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 김문수 후보 지지층 중에서 100% 중에 26%가 지지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면은 앞서 전당대회 때 김문수 후보가 얻은 득표 61%에 이탈률 26%를 곱하면 예상 이탈표는 15%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동훈 득표 38%, 김문수 이탈표 15% 하면 53%가 나오고 그래서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다라고 하는 네. 비대위 발표랑 비슷한 결과로 보이고요. 저걸 숫자로 저렇게 계산을 하는군요. 전문가시잖아요. 그렇게 되겠어요. 저 왜냐면 감으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사막의 푸른 늑대님이 이상하게 인간 말종이란 말이 입에 착착 붙으시는데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예, 잘 붙나 봅니다. 네. 결국은 이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 선거라는 게 특히 대선같이 큰 선거는 구도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뭐 이 단어들이 설명하고 있는 뭐 진보 보수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그 뜻에 부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대표해왔던 그 보수의 이미지라는 게 많이 희석되고 깨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지금 됐어요. 그럼 그 반사이익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얻을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뭐 이제 그 통계 수치는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저는 이준석 후보의 그 반사이익은 5월 10일 이후에 나오는 그 여론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물론 이제 보수의 스펙트럼에서 뭐 청년층이라든지 그것도 남성 이렇게 제한적인 부분에서의 지지층을 가지고 갔다면 예. 이번에 한덕수 김문수의 이 한 새벽녘에 벌어진 이런 탈취전 정말 뭐 눈뜨고 보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부분들을 보수층 내에서도 중도 합리적인 온건 보수들은 도저히 이 당하고는 같이 이번 선거를 못 치르겠다.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쉐임 보수들은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에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다고 해서 보수의 스펙트럼 내에서 이재명 후보의 중도 확장에 그 범위에 들어올 것이냐. 그거는 조금 시간이 짧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5월 10일 이후에 여론조사 추이는 한 1, 2주 정도 보면 이준석 후보의 상승세로 좀 귀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좀 합니다. 이거 숫자로 계산됩니까? 예, 그 계산 최근에 잘하나? 이준석 후보 예, 이제 그 지지율 본선 득표율에 대해서 예. 한 15%까지 목표되다 본다라고 하는 그런 뭐 기대도 본인의 기대죠. 예, 제가 접했는데 예. 충분히 저는 기대해 볼 만한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건 사실이라고 보고요. 그래요? 예. 그런데 15%면 그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예. 기준이 되는 퍼센테이지죠. 근데 이제 이게 그 15%를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저는 몇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세 가지로 좀 제가 꼽아 본다고 하면 첫 번째는 한동훈입니다. 가장 큰 것은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달렸다고 보고 예. 그래서 국힘 지지층 내에서 이 탄핵을 찬성하는 3분의 1 정도의 그런 비주류 당원들, 이 당원들은 이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힘을 모아줬죠. 예. 그래서 이 대선 과정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 비주류 친한파 의원들이 김문수 후보 국힘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본인 지지층들의 손을 놓아줄 때 그때라야 이제 이준석 후보가 그 탄핵 찬성하는 예. 국힘 당원들의 손을 잡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30대 남성인데요. 이준석 후보는 원래 이제 2030 남성 유권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호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대선은 조금 예전만 못합니다. 30대 남성에서 성별 연령별 데이터는 이제 좀 샘플 수를 키운 3천 샘플 이상 조사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KBS 지난 4월 조사 그리고 5월 조사를 보면은 30대 남성들의 지지도 1위는 이재명 후보, 2위는 김문수 후보, 3위는 이준석 후보입니다. 그래서 30대 남성을 다시 돌려 세워야만 되는 또 필요 조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구 경북입니다. 예. TK 민심이 윤석열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게만 한다고 하면은 전국의 보수 성향 유권자 전반에 상당한 울림을 줄 수 있을 텐데, 근데 이렇게 세 가지 필요 조건 말씀드린 것 중에 어느 거 하나 사실 만만한 게 없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대선을 보이콧할지, 22여일 남은 기간 동안에 30대 남성 이슈 파이팅 할지, 그리고 TK에서 승부를 볼 수 있을지 간단한 건 없지만은 어쨌든 선거 캠페인에 대단히 능숙한 후보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준석 개인의 경쟁력은 그렇다고 보고 그 아까 말했던 빅텐트. 네. 예. 이준석 포함 빅텐트. 네. 뭐 가능성 그게 낮다고는 봅니다만.
빅텐트는 이제 없어요. 이제는 없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질문 물리적 빼요. 시간도 그렇고 질문 빼. 빼요. 왜냐하면 네. 텐트는 사라졌고요. 네.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랑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 이 두 사람의 이 난리통 때문에 텐트는 무너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빅텐트, 그러니까 반 이재명 텐트를 빅텐트라고 예, 그들은 예. 칭하는데 지금 본인들이 친 텐트는 내란 텐트예요. 내란.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엉뚱한 한시를 품었어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 품어야 될 한시는 한동훈 후보입니다. 당원 투표에서 61대 39였어요. 물론 전체를 따지면 57대 뭐 43 정도 네, 됐는데 예. 그러면 43이라는 보수 지지층을 한동훈 후보는 지분 있잖아요. 그를 품고 나서 한덕수한테 갔으면 빅텐트가 가능했는데 시나리오가 엉뚱한 한덕수를 품다 보니까 한동훈은 지금 얘기를 전제 조건은 어떻게 할 건데 윤석열 잘라낼 거야? 라고 했을 때는 김문수는 잘라내자니 본인의 동력이 사라지고 예. 또 안 받자니 본인의 40몇 %의 당내의 보수 그 지분이 또 사라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한동훈 후보를 품지 못한 김문수 후보 덕분에 빅텐트는 사라졌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그- 점점 조건이 걸리면 걸릴수록 오히려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이게 이준석 후보를 포함한 이 빅텐트에 네.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는 공감을 하고, 근데 다만 이제 가정적 상황인데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게 저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하는 게 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뭐 10%로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준석 예. 후보가 받는 지지를, 근데 이 중에서 이제 7대3 혹은 6대4로 표가 나뉘기 때문입니다. 쪼개진다. 예. 그래서 단일화 효과가 김문수 후보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두 후보 지지율 동반 상승을 캐리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에게 단일화 전과 후를 나누어서 이제 동일한 패널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30% 이상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했다. 이렇게 복수의 조사로 공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요. 예. 최근 조사 결과도 서울경제갤럽 5월 8일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김문수 양자 대결 문항에서 이준석 지지층의 34%가 이재명 지지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빅텐트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뭐 캐노피나 플라이 정도의 도움은 되는 것은 분명할 텐데 문제는 이 도움이 김문수, 이재명 두 후보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로 돌아갈 것이고 이준석 후보 본인이 이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준석 후보는 거의 산타클로스인데요. 아니 이준석 후보는 거의 로또 1등 맞기 직전에 한 3등은 맞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본인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안 나왔으면 그건 로또 1등인데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한 2, 3등 정도 오히려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동훈의 거취를 본인들이 결정하지 못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빅텐트로 들어오려면 최소한 김문수와 한동훈이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이 물타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을 버려야 되고 탄핵 찬성파인 한동훈이 그 안에 있을 때만 이준석이 명분을 갖고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죠. 그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공간이 거죠.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준석이 지금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 입장에서 거의 내란 텐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똘똘 뭉쳐있는 국민의힘하고 빅텐트를 친다? 본인 이번에만 정치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그 언론에서도 뭐 이런 기사들이 워낙 많이 보이니까 저희도 뭐 언급을 합니다만 참 허망하다 싶습니다. 지금 따라서 저희는 다루지 않겠습니다.